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절기상 입동이 지났지만은 낮 동안은 가을볕이 여전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오늘은 그 낙조의 고장, 예. 미각의 도시 홍성으로 갑니다. 아, 그 홍성하면 예. 뭐 예. 그 역사 인물이 많아서 네. 그들과 관련돼 있는 유명한 곳도 많지만 그 한적하면서도 정말로 호젓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오는데 사진 나오는데 서부면 아, 예, 속동 전망대입니다. 네. 네, 경치가 정말 아름답죠. 네, 네. 그러네요. 뭐 경관도 아름답지만 혼자 사색하기에 참 좋은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네, 그래서 듭니다. 지금 산책로도 있고요. 소나무 예. 숲과 어우러진 산책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면은 지금 사진 나오는데 저 경관들, 예, 예.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중에 하나가 그 햇빛이 네. 물빛에 비쳐서 일렁이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비늘이라고. 물비늘이라고 하죠. 물비늘. 예. 예, 예, 예. 아마 그 모양새가 생선 비늘하고 비슷해서 예. 그렇게 부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걸 보니까 네. 요즘 불멍이니 뭐 순멍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멍하니. 저 물 보니까 그냥 물멍도 생각나더라고요. 물멍. 예,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지금 예. 갯벌도 좀 나오고요. 예. 저 앞에 보이는 섬이 하나 있는데 저 섬은 혹시 어딘 줄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안면도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섬이라고 해서 예. 안면도죠. 근데 짧게 엎드려 있는 모습. 저런 경치들은 저기서 바라본 경치들은 정말로 마치 그림 엽서를 본 듯한 그런 풍경이죠. 예. 그리고 저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 국립포구라든가 남당포구의 일몰, 예. 석양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조용히 바다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바로 홍성 속동 전망대로 출발합니다. 야, 오랜만에 바다에 왔네. 내리기만 다니다가 은빛 물결 출렁이는 바다. 그 예전에는 이런 곳이 일상이었죠. 일상적인 환경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데크길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망대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정말 전망이 좋은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홍성 속동인데요. 저기 가면 속동 전망대 있습니다. 이게 잡초인 줄 알았더니 잡초가 아니었구나. 순비기 나무? 모래를 단단하게 잡아줘서 해안선이 침식되고 이렇게 쓸리는 걸 막아준다 그래요. 야, 귀한 거네. 차고 천천히 걸어왔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와, 이거 배네. 와, 뱃머리네. 야, 바다는 사계절이 다 좋죠. 그런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시기 바람도 좋고 저 물결도 진짜 예쁘고 정말 좋네요. 거친 바다를 누비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푸른 하늘과 바다를 가슴 가득 품어봅니다. 예전에 이 속동 쪽 남당 이쪽은 전부 어민들의 삶의 현장이었죠. 관광객들은 뭐 거의 없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경관이 좋은 곳 이런 곳에는 이제 차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찾아오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호젓했던 그런 모습이 더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서해 바다를 오감으로 만끽한 후 이맘때 놓칠 수 없는 바다의 선물을 맛보러 갑니다. 여기 보자. 이게 자연산. 와,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보세요. 그리고 자연산은 승질 급해가지고 이놈이 잡으면, 그물로 잡는데 잡으면 그냥 금방 죽어. 요거는 살아있죠. 어이구, 미안. 그 요거는 한 번 80g 되려나? 이건 한 200g 돼 보이죠?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연산을 볼 겁니다. 자연산. 물론 대하를 튀기면 엄청 맛있죠. 근데 이 대하를 다 까가지고선 이 탕수육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답니다. 가리비, 멍게, 생전복. 탕수육 나왔습니다. 탕수지, 탕수? 예. 탕수화네, 탕수화. 대하 탕수육입니다. 대하 탕수. 네. 소스도 사장님이 특별하게. 예,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 대하구이하고 대하 탕수 시켰는데 이 가리비 뭐 참소라 이것도 원래 기본 상차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뭐 그거 말고도 또 나오는 거 그날 나오는 거 있으면은 또 네. 서비스 나가. 아, 그래요? 네. 이야, 잘 먹을게요. 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야, 진짜 집 잘 선정했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요거 봐요. 이거 보세요. 요것이 이제 양식 대하구이.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소금 깔고 그다음에 이제 구운 거. 보세요. 통통한 새우 하나가 그냥 이렇게 온전히 다 들어가 있잖아. 튀기면 또 바삭하고. 이게 관광지가 전통적으로 음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새우는 물기가 없나? 물기가 없어. 야, 이거 진짜 매력적이네. 야, 잘 왔네. 근데 가리비도요, 살아있는 걸, 싱싱한 거잖아. 소라, 가을의 전령사, 전어. 아, 이제 며느리들 오겠네, 이제. 응? 역시 이렇게 먹어야지. 모가지, 대가리입니다. 살이 찼네. 이게 이제 11월 달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살이 차는데, 벌써 찼네. 응? 아. 뼈까지 오독오독 씹어서. 자, 대하도 먹어봐야지. 대하. 조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미안해. 응? 대하 까는 법. 요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뿔 빼고, 자, 배에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러면 한꺼번에 딱 떨어져 나가요. 쫙 떨어져 나가잖아. 이렇게. 금방 잘 깠죠?
달다. 달아. 불쌍해. 아 그래 이 감독 야 이거 봐. 아니 저는 왜요? 새거 까주세요. 아새 걸로? 이것도 맛있는데. 새거 주세요. 알았어. 그렇게 하면 딱 빠집니다. 드세요. 쫙 눌러줘야 돼. 어때요? 맛있지? 이런 맛 처음이에요. 맛있어요, 진짜. 아이고.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막 8도 많은 거 잡았다 그러잖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 자연산 대하가 명태만 해, 명태만 해. 이번에. 자, 네, 좀 잠시 먹기로 하고요. 근데 참 보니까 이 사장님이요. 프라이드가 대단해,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 아니나 다를까 이 김치를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냐고. 광천 새우젓. 새우젓 넣었다 그래요. 그렇잖아.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광천 새우젓하고 김 유명하잖아요. 그거 넣었다 합니다. 활새우 양식은 탱글탱글한데 자연산은 확실히 부드럽고 좀 더 달아. 응? 철진한 바다는 진한 그리움으로 물들어가고 가을의 풍류를 통째로 즐기는 대하까지 이 가을 눈길 닿는 어디나 보석처럼 빛나는 그곳은 홍성입니다. 대하가 뭐 자연산 양식 할 것 없이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를 대로 올랐네요. 그렇죠. 예. 예. 새우향 좋죠. 예. 그리고 그 양식은 탱탱함. 그리고 자연산은 부드러움. 네. 지금 이제 끝물이긴 한데 지금도 아직 가시면 있으니까 시큰 좀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흔히 이제 홍성하면은 뭐 대하나 네. 세조개 이런 먹거리가 많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뭐 그 숙동 전망대, 네. 그 국립포구 이게 기억에 이제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그쪽에서 바라본 그 노을 낙조라고도 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해변 드라이브 코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낙조가 질 때 또 이렇게 운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홍성에 가셔서 네. 지금부터 이제 세조개와 굴의 시간이 들어왔죠. 그렇죠. 네. 가을이 가기 전에 홍성에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희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하늘 보고 계시던 분들 많으시죠?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달이 붉게 물드는 개기월식이 바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있는 개기월식은 1시간 30분 정도 펼쳐졌는데요.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천왕성을 가리는 천왕성 엄폐도 동시에 관측돼서 화제였습니다.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다시 볼 수 없는 이 현상을 누리꾼도 두 눈 반짝이면서 바라본 모양인데요. 붉은색 달이라니 뭔가 으스스하면서도 낭만적이네요. 소원이라도 빌어볼 걸. 네,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200년간 못 보는 거라고요? 이번 생은 포기다 라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천왕성 엄폐와의 동시관측은 200년 뒤지만 다음 개기월식이라면 오는 2025년 9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지난 월요일이 겨울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왠지 바람결도 더 차가워진 것 같고요. 마음도 스산해졌는데 실제로 일교차도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옷차림도 점점 두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가을과 겨울 사이 은행이며 단풍잎도 곱게 물들었던 이파리를 떨구면서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누리꾼들의 겨울나기 어디까지 완료됐을까요? 전기장판 꺼냈고 귤도 한 박스 사놨고 오케이 저는 준비 완료. 어째 평소보다 겨울이 이른 느낌인데요. 슬슬 내년 달력도 준비해봐야겠네요. 라는 반응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비 한 번 지날 때마다 기온은 더 뚝뚝 떨어지겠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자칫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좀 전에 입동지나 월동 준비 얘기했는데요. 월동 준비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김장이죠. 그런데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럴 때 몸도 마음도 더 힘들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충남 세종 농협을 포함해 각 지역 단체들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동참했고요. 천안 지역 한 대학에선 교내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뜨거운 온정에 누리꾼 마음도 모처럼 포근해지는 것 같은데요. 왠지 수육이 땡기는 사진이네요. 어디 또 김장 봉사하는 데 없나? 올겨울 나눔의 온도 역시 김장 양념만큼이나 빨갛게 달아오르길이라는 반응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랑의 마음들이 모이고 이어져서 우리 모두 올겨울을 좀 더 포근하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안이 절반가량 대폭 삭감당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다, 또 업무 비효율이다라는 명목으로 90억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요. 이뿐 아니라 충청권 공약으로 내세웠던 육사 논산 이전과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이 부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단법인 부국포럼 이사장이자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시죠. 정국효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에서 1차 이전 예산 210억 가운데 90억, 절반 가까이 삭감했는데요. 최초의 이 사안이 불거진 게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이 갑자기 이전을 반대하면서부터입니다. 윤우덕, 김병주 의원 등이 이 부분 이전을 하면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혈세 낭비다라고 하면서 가더라도 2027년 이후에 가라고 한 건데요. 결국 예산 소위와 국방위를 거치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부 방침이 확정돼서 이전 고시까지 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전에 왜 반대를 하는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분 이전을 하면서 뭐 효율성이 떨어지고 뭐 혈세가 낭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2027년 이후에 하라는 얘기도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27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는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군본부 또는 주요 방위사업청에 관련된 것이 대전에 주로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또는 연계와 함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부처는 행정수도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청 단위는 대전으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서 있고 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은 정부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산 배치한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추진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방사청이 대전 온다는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대전 시민들도 당황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치권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이제 이런 반대 의사 표명에 사실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입장을 낸 부분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예산을 삭감한 의원실에 경위도 물어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으로 방사청 대전 이전에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 청사 신축 예산 113억도 전액 반영됐고요. 한 푼도 감액하지 않고. 다만 당초 방사청 그 대전 이전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은 4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 준비와 청사 신축팀이 월평동 그 마사의 건물로 이전해서 그 청사 신축과 이전 준비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40명에서 200여 명을 추가해가지고 방산진흥국, 기술보호국, 청장, 차장실 등 포함을 해서 200여 명의 조직을 내년에 부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 계획을 내면서 당초 예산에 없던 97억 정도의 예산 증액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이 된 부분은 그 부분 이전으로를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또 예산안 심사 소위에서 이 부분이 서로 토론이 될 때 네. 여당 의원분들도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이건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이다. 그리고 매몰 비용이 90억 가까이 발생하니까 부분 이전을 하지 않고 2027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의원님, 부분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 그런 예. 부분을 건의했던 부분은 1차 이전, 부분 이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 이전보다는 이전을 위한 그런 준비 단계로 보고 추진을 했었고요. 그러면 90여 원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1차 이 준비 하는 사람들이 기본 설계도 하고 구상을 해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27년도까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이 90여 원을 반영을 해서 기본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실시 설계까지 들어가서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켜서 27년 이전에라도 이전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재부에다가 90억 원 정도를 더 예산을 증액을 신청해서 210억 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전을 할 거라면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혈세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비효율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실시 설계가 진행이 빨리 돼야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우천 관계도 있을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땡겨서 할 수 있는 데 땡겨서 하자라는 게 저희 기본 취지였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방사청에서 그 제출한 예산 계획표거든요. 예. 이 중에서 그
지방이전 청사 신축 건설비 113억 2,300만 원 전액 반영이 됐고요. 이번 삭감이 된 부분은 실시 설계와 관련 없이 운영비, 말하자면 230여 명이 내려온 운영비, 뭐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여비, 네. 그 네트워크나 통신실 장비, 뭐 각종 집기류. 그렇게 하고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기관장 관사 임차비도 6억 5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청 1,600명 중에서 대전으로 부분 이전이 설사된다 하더라도 230명 정도가 내려오고 거기는 정책부서입니다. 사업부서도 아니고. 정책부서 1,300여 명 정도는 여전히 과천에 남아있는데 네. 청장이나 차장이 대전에서 과연 며칠이나 와 있겠습니까? 한 달에. 그런데도 기관장 관사 임차비를 6억 5천을 잡고 했으니까 이러지 마라. 이거 삭감해라.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실지 설계나 네. 설계나 그 청사 건축과 관련된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1원도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자, 요즘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방위사업청이 이전이 혹시 늦어질까봐 아니면은 또 혹시 나중에라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까봐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또 보다 많은 사람이 당초에 뭐 40명이 오는 게 230명 오는 걸로 바뀌었다면은 230명이라도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의 그 대전시장이나 공무원들의 그 대응 부족을 좀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부분 이전에 대해서 방사청 직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사청 직원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사천이나 창원에 있는 방산업체에 파견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전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2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5년 뒤에 내려올 거니까 미리 내려가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괜찮은데 2년마다 한 번씩 또 보직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기혼자들 경우 가족들도 데리고 오지 못하고 혼자 내려와서 여기서 자고 먹고 뭐 서울 왔다 갔다 이제 뭐 자기 이제 집 있는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전 이전을 하는 데하고 관련돼서 우리도 100만 원 지원해 주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 지금 안 돼 있는 중입니다. 네. 요거 이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 책임론이 민주당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그 국방위 예산 소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고 또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일정 의원, 충청권 의원이니까 성일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삭감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걸 이제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국민의힘도 책임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도 좀 화가 났습니다. 네. 대전시당 위원장 입장으로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예산 삭감을 갖다가 차질을 빚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정쟁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지금 이전 반대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수도권과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는 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에는 뭐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상황이 이렇게 오기까지 대전에 국회의원 7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국회의장도 하신 분도 있고 장관 하신 분도 있고 오선 의원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줘서 의장까지 하셨을 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좀 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취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민주당의 당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대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목소리가 전혀
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라도 이 문제가 예결위에 넘어가서 진행될 때 우리 대전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를 지역위원 5분이 가서 만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정치력이 너무 부재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남은 이제 앞으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해서 결국 이걸 확장시키든지 증액시키든지 더 깎든지 한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넘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위원 7분이 모두 민주당인데 예.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뭐 그 부분은 뭐 그 지적이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같은 논리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뭐 여기 TJB 오는 길에 길가에 봤더니 뭐 90억 예산 삭감을 말하자면 뭐 프랭카드를 막 수십 장씩 써붙였더라고요. 그 결국 요지가 뭐냐면 그 정치 공세로 압박을 해서 시민 정서를 자극하는 압박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좀 밀어붙여서 통과시켜 보겠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볼 때. 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대통령과 시장이 노력해서 방사청 이전에 성공하였다라는 프레임을 만든다면 네. 총선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음번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대전시장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간다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의원실에 물었어요. 민주당 의원실에. 네. 대전시에서 단 한 명도 시장도 공무원도 우리가 당초 계획이 40명 해서 이전 준비팀 내려오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부분 이전으로 해서 230여 명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비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뭐 2026년 말에서 2026년 말에서 2027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나 하루라도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협조 요청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오로지 정치 공세 힘 이걸로 민주당을 압박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 대전시의 그 노력이 그런 게 바람직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충남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6.4 충남 이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지역 공약이기도 한데요. 군 당국은 물론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부 위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져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충남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께서 뭐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뭐 그래서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6.4가 위치해 있는 서울의 노원구는 그동안에는 육군사관학교소의 위치가 적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노원구 같은 거 급속한 도심화로 인해 가지고 6.4 주변을 고층 빌딩, 뭐 아파트 이런 것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군사훈련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논산까지 가가지고 이런 사격 훈련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돼서 뭐 출장을 다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6.4 부지로서는 논산이 가장 적합한 부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런 부분들이 떠올라서 그동안에 뭐 지역
공약이 되기도 하고 뭐 지선 출마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대통령 선거 때도 지역에서 그런 건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논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뭐 자기 지역으로만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맞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자 논산으로 좋은지 아니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는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육사 논산 이전 지금 충남에서는 출범위원회 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켜서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봅니다. 네.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육사교장 또 여당의 그 육사 출신 한교 신원식 의원이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나 참총장, 뭐 육군총장은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학 사업도 아니고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도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그 공주 출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사 출신 전현직 군인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집단에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육사 충남 이전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제가 육사 출신 전현직 군인들에게 들어보니 뭐 장성급들 뭐 연관 뭐 위관장교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화랑대는 우리 성역이다.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그걸 모르면 정신적 지주 뭐 마음의 고향. 예, 네. 그걸 고향이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그래서 그런 정서가 그러니까 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공사도 가지 않았느냐. 대방동에 있던 공사도 청주로 이전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공사와 육사는 다릅니다. 네. 설사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도 우리 육사 출신들은 협조하지 않을 거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 문제만 여쭤볼게요. 관련된 얘기도 한데요. 방사청 대전 이전 문제도 그렇고 육사 논산 이전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 뭐 모두들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패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인데요.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짧게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 이전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살려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아마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지 대통령 혼자에만 짐을 맡긴다는 건 그것도 저는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의원님. 저도 이 의원님 말씀과 뭐 동일한 생각입니다. 네. 그게 대통령 후보일 때의 입장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관 이전에 있어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해서 그 약속 지켜라. 뭐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 대통령께서 국가 전체를 경영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을 지명해서 거기로 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도 않고 나서시지도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정규표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뉴스 큐레이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